이게 좀 더 활성화되면은 1시부터 2시까지 기도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회를 통해서 식전 행사로 지켜야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사기 탄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탄핵으로 헌정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치러진 그 어떠한 선거도 불법이며 전자결폐기, 사전선거 등 부정개연성이 매우 높은 선거제도를 방치한 상태에서의 선거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지난 4.15 총선은 움직일 수 없는 부정의 증거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왔으며 총체적인 부정선거로서 4.15 총선은 원천 무효이고 21대 국회에서 의결한 모든 법안 또한 원천 무효입니다. 선거는 법치와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선거의 부정행위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자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반역과 반란으로서 선거의 공정과 투명성이 실종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하루빨리 해체되어야 합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심각한 전자개표기, 사전선거, 중국인 개표 사무원을 운영한 중앙선관위의 의도는 매우 의심스러우며 중앙선관위는 범죄 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김대중, 김영삼 추종, 종북반미, 친중 세력 등에 장악된 위장 보수 세력에 의하여 아무 죄 없이 탄핵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박정희 광장 대한문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애국자이시고 이 나라를 구할 전사이십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탄핵의 진실, 대한민국의 현실,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는가 하는 진실을 알리는 것이 자유혁명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지름길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세법과 경주사 등 공사관계로 바쁘신데도 중국 공산당, 북한의 추구, 국가반란 탄핵 세력의 적화를 막고 이 나라를 바로 세계 일념으로 함께해 주신 태극기 동지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연설자 및 그다음에 단체장 여러분 그리고 주요 인사 무대로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환 대표님 올라오시고요. 조영환 대표님. 참고적으로 오늘 연설자는 조영환 대표와 구성재 대표,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렇게 이 순서대로 연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헌정 파괴이며 체제전복이다. 부정선거는 합법을 가장한 체제전복 완성으로 부정선거에 근본적 대책 없는 선거 의미 없다. 북한, 중국 공산당 추종 종북 좌익 세력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선전선동 심리전 규탄, 북한 살인 독재 연방제 목적의 5.18 광주 내각제 개헌, 검증되지 않은 성분도 밝히지 않은 유용물질 주입 규탄, 사실보도, 유튜브 계정 폭파 등 국민기본권 및 언론 탄압 규탄, 헌법 부정 5.18 특별법 폐지, 체제전복 더불어민주당, 5.18 국힘당, 민노총, 전교조, 종북좌익, 독재 국가 파괴 세력 물러가라. 탄핵무효, 헌정복원, 정신무장, 자유대한민국의 전사가 되자 대한문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회가 있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2016년 12월 9일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은 불법과 사기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런 한푼 받지 않았으며 헌정 논문도 없었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현재 헌법상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시며 감금 상태에 있으십니다.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4절까지 힘차게 부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이적 세력과 자유도 인권도 없는 북한 세습왕조 살인 독재자 김정은으로부터 현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혈맹국 이 합중국에 대하여 감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국 국가 일전을 함께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설 및 호응영향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 불법 파면에 한가하다 돌아가신 송열사 오인 및 애국열사 사인과 6.25 사변에서 돌아가신 미군 및 유엔군 전사에 대한 공연이 있겠습니다. 일동 공연. 바로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조영환 대표님, 우리 여우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1968년 12월 5일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선포하신 국민교육 헌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는 오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앞으로 인류 공명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대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성장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 창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삶과 전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근면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안동 민주 정신의 특별한 애국 애적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울려줄 영광된 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예,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만의 경우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시고 또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노태우한테 물려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은 최소 9만 불 이상 10만 불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통일됐을 것이고 당시 북한이 그 고난의 행군 300만 명이 죽을 때 그때 우리는 통일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시에 또 중국이 상당히 어렸었기 때문에 만주까지도 우리가 이 통으로 더 나가서 중국한테 우리가 여러 가지 사유로 만주까지도 병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당시에 유도탄을 개발했습니다.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원폭을 개발했습니다. 정말 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원폭과 미사일, 그 우리나라의 그 비대칭 무기들이 결국은 우리는 더 이상 원폭도 개발을 못하고 오랜 세월 동안 미사일조차도 이 사정거리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조국은 미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국은 자유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조기를 왜 태극기랑 같이 드느냐? 이것은 우리 1950년 6.25 때 김일성 공산 독재 남침의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감사의 표시로 성조기를 드는 것이고 또 우방국이자 혈맹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조기를 드는 것입니다. 절대 사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조국이 미국도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관 사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7페이지를, 그러니까 17장을 나눠드렸는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0장 이하로 줄이겠습니다. 1번, 그러니까 국내 주요 사항. 1번, 주권을 강탈당한 국민이여 깨어나라. 여러분들은 주권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사문화됐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사문화가 안 됐다고 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나 또나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부정선거 사범들을 잡으려고, 잠시만요. 자, 나우코리아님 우산 빼주세요. 부정선거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자정기능입니다. 자정기능이 중요한 게 4가지가 있는데 선거, 사법, 정당, 정치, 언론입니다.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거입니다. 근데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한다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끝난 겁니다, 이건요. 즉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를 부정선거로 다 몰고 나가서 이 나라를 체제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체제는 어디냐? 바로 사회주의, 공산 독재 체제로 가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역사의 가정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으로 저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고난의 세월로 접어들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세력들은 북한과 중국 공산당을 추종하는 세력들입니다. 문재인뿐만 아니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세력들, 그 다음에 이재명, 그 다음에 이 문재인 밑에서 검찰총장을 했고 문재인의 개로서 대한민국의 우파 보수파 훌륭한 지도자들을 약 200명을 구속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재수 장군을 죽게 하였으며 대한민국의 모든 길을 다 짓밟아버린 현 윤석열, 한동훈 이 세력들 다 한통속입니다. 부정선거를 윤석열 후보가 경주에서 유세를 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사전선거, 부정선거 조사하겠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지금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물며 한동훈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예 외면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부정선거에 정말 이 위중하고 중대한 그 상황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거는요, 부정선거는 전 국민이 일어나서 이 부정선거 세력들을 다 잡아다가 저 광화문에 휴수를 해도 정말 원천의 그 분함이 풀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저들 세력에 의해서 밥도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면서 노예 생활을 한동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점령을 했어요. 지금도 맘만 먹으면 금방 점령합니다. 전방은 다 뚫렸어요. 그러면은 먼저 북한이 대한민국을 점령하면은 북한에 있는 2천만 명의 북한 주민들, 이들은 전부 다 대한민국의 양반이랍니다. 양반.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인이 되는 겁니다. 하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죽거나 하인으로서 저들에게 결국은 굽신거리면서 목숨을 부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게 무엇입니까? 부정선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정선거 이 위중하고 중대한 내용들 간과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요, 문재인뿐만 아니라 이재명, 그 다음에 윤석열, 한동훈 싹 잡아가지고 전부 다 효수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그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그걸 억누르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회 의석을 다 장악하면은 총선에서 승리하면은 부정선거 수사할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인지 부조화, 그 다음에 스톡홀름 증후군입니다. 이건 정신병입니다. 여러분, 부정선거에 분노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조국 자유대한민국과 자유체제를 우리는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연에 일어나서 우리의 조국을 지켜야 됩니다. 그 조국을 지키려면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사,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정당사,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사건들, 뭐 세월호 사건, 5.18,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하물며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등등 그 사건들을 전체적으로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노태우의 6.29 선언, 3당 합당, 8.7원법 이 내용만 정확하게 꿰뚫어도 아, 대한민국이 노태우부터 망가졌구나 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김영삼의 IMF 관련뿐만 아니라 김영삼이가 대한민국 건국의 그 바로 대한민국이 탄생한 그 장소인 중앙청을 폭파시키고 왜 없애버렸는지를 우리가 알았을 때 아, 김영삼의 정체는 무엇이고 이들의 함께한 강요들은 누가 간첩이었구나 안다 이거죠.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어떻게 저들의 적화가 됐는지,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저들 세력에 의해서 장악이 됐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모르니까 매일 TV만 보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면은 리모컨으로 TV 보고, 일요일만 되면은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연속극 보고, 그 다음에 뉴스 보면서, 그리고 대담, 정치대담, 그 다음에 평론, 결국 이렇게 되니 이 영혼은 저들 세력, 즉 북한 및 중국 공산당 추종 세력의 영혼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를 잘 보십시오. 최근에 정태일 이 재단과 특집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 기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22, 80을 얘기하는데요. 대기업의 20%가 정규직이고 나머지가 노동자라 이거죠. 그러면 이 기사의 포커스가 노동자의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나름대로의 기획기사입니다. 잘못됐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입니다. 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세력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부류는 기업입니다. 기업가입니다. 이 나라의 법인세, 갑금세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이 잘 되어 국가가 발전하고 여러분들의 급여가 올라가고 여러분들의 복지가 더욱더 윤택해질 것입니다. 기업이 망가지면 그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조선일보의 기사는 기업가의 입장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기업이 잘 되는 쪽으로 가는데 노동자가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노동자의 눈높이 맞춰서 간다 이거죠. 그럼 조선일보가 뭡니까? 조선일보가 먹겠다는 겁니다. 저기 조선일보 특정 지역 세력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5.18 이번에 도토 변호사 나오죠. 좀 이따 자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언론이 없어요. 즉 자유 대한민국 세력을 대변할 언론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전부 다 보수 코스프레 하면서 이 나라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없애려면요, 전부 다 국민들이 일어나서 외치고 우리가 아주 강하게 저들에게 요구해야 됩니다. 사전선거가 폐지돼야 됩니다. 사전선거는 부정선거의 온상입니다. 그런데 버섯이 사전선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전자개표기를 폐지해야 됩니다. 아니, 전자개표기가 왜 필요합니까? 전자개표가 더 빠른 게 수개표입니다. 전자개표기가 왜 필요한가? 부정선거를 하려고 전자개표기가 필요한 거죠. 세 번째, 전산집계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수개표가 빨라요.
근데 왜 잠잠 지켰느냐? 부정선거하려고. 대만 보십시오. 대만도 그다음에 투표함도 투명한 제출로 해야 되고 투표소 수개표를 해야 되고 선거인 명부 선거인 확인 및 또 날인이 필요하고요. 자, 그런데 투표관리관 도장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관위가 날인을 하지 않고요. 날인을 하지 않고 그 날인을 인쇄해서 투표지에 출력한다는 얘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법으로 규정된 것조차도 안 지킨다. 이거 중앙선관위 뭐냐? 범죄 조직이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지고 와가지고요. 만약에 경찰이나 검찰이 법을 안 지키고 저 범죄 조직을 옹호한다! 그러면 낮이라고 표현하니까 죽었는데 끌고 나와서 빠따 쳐서 됩니다. 빠따 치세요. 중앙선관위장으로부터 저 수위까지 잡아놓고 줄빠따 치세요. 줄빠따.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줄빠따를 치는 날이 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투표용지 1년 번호를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부시 1년 번호를 빼고 교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전선거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투표소 및 개표장은 모든 유튜브 공개. 그 다음에 개표 사무원을 종사원을 중국인 종사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노총과 항노총, 즉 노조와 관련되지 않는 사람들로 이렇게 개표 종사원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모든 투표는 공정과 투명의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 부정선거 차단 및 발본세고는 선관위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부정선거를 감추기 위한 권리만 갖다가 국민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요. 한통속! 예, 국가 파괴 다 한통속입니다. 예, 나머지는 좀 보시기로 하고요. 예, 4페이지 오른쪽 하단. 현재 과천 중앙선관위 앞에서 부정선거를 규명하고 또 막자라는 그 집회가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시고 다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선관위 앞에서 백날 집회하고 외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요, 저들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앞에 가서 외치고 저들한테 압박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들도 같은 한 카르텔이지만 그래야만이 거기에 언론도 많아요. 기자들도 많고. 그러면 기사 한 줄이라도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부탁드리지만 해군사관학교, 그 다음에 RFC 애국동제 여러분들 중앙선관위에 철수해가지고 국민의힘과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앞에 나와서 아주 집회를 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을 전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다 글로 모이게끔 국민들한테 알리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이건 성공합니다. 네, 5페이지 보시죠. 현재 TV가 자유대한민국 세력의 TV가 아닙니다. 이 TV는 북한을 추종하고 중국 공산당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현재 TV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V를 본다는 얘기는
저들의 선동에 놀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TV를 봐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TV를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라는 무대에 올라와서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연극은 철저하게 기획된 우리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기 위한 기만 심리전에 의해서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정치 세력은 아까 제가 한통속이라고 했죠. 서로가 짜고 쓴 겁니다. 이거는 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사람도 저한테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심리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는 내용들입니다. 현재 이들은요, 북한 살인 독재 연방제를 가기 위한 개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개헌은 부정선거와 공천권에 꽃놀이패를 주고 반대한 미국 세력으로 국회를 장악한 다음에 진행할 것입니다. 예, 중요한 내용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신청할 때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즉 특권을 폐지하겠다. 당선되면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동의한다라는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0일 날 그 부정선거를 투쟁하던 사람이 사명지를 갖고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몰랐고 저한테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서명을 요구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서명이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 폐지 서명입니다. 이것은요, 저들 세력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개헌을 하기 위한 명분으로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명분으로 특권 폐지 서명 운동을 받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저들이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죠. 예, 한동훈의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아주 감성적이고 그다음에 국민을 노리는 그다음에 종북 좌익 세력들 특히 운동권에서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러한 구호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신영복 여러분 아시죠? 그 통역당 간첩 신영복이가 쓴 책이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숲으로 가는 길. 이거는 신영복의 이야기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날 이게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발간된 책입니다. 무섭죠? (9페이지) 보십시오. 9페이지. 봄이 오면 국민의 삶이 피어납니다. 자, 하나 더요. 총선 승리하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한다. 자, 복원하면 좋습니다. 9페이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입니다. 자유민주체제의 중요한 자정기능인 선거가 부정으로 그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부정선거를 규모하고 관련자를 모두 구속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고 직무를 유기한 자가 국민을 기만하는 립서비스가 아닌가. 네 번째, 도토 변호사
10페이지입니다. 도태우 변호사,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공천 주소권. 이동환 변호사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분하다. 도태우는 윤석열 사천 취소된 김에 거짓으로 쓴 입장문도 취소하라. 그리고 나를 비롯한 후배 변호사들과 어린 학생들, 그리고 깊은 상처를 받은 정통보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이렇게 썼습니다. 네, 여기에 많은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요, 한두 가지만 설명드리지만요, 상당히 문제가 많죠. 뭐냐면은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이 부정선거의 주범급 그 카르텔인 국민의힘의 공천을 신청한다는 그 자체가 이것은 앞뒤도 맞지 않고 인지부조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공천을 정말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동안 5.18 문제를 가지고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들은 5.18을 가지고서 공천을 취소하겠다. 그러니까 사과해라. 그래서 사과를 했습니다. 아주 악망합니다라는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취소시켜버렸어요. 이건 뭐냐? 능력이나 능력.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를 보세요. 페이스북에 김영구라는 애국자님이 쓴 글입니다. 도태우에 대한 국진당 패거리의 공천 취소 사태를 보고,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상당히 도태우 변호사한테 훌륭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도태우에 대한 국진당의 공천과 취소 사태를 보고 보통 자칭 보수 등신들은 반역, 탄핵, 내란, 공범, 패거리이자 굴복 및 저 특정 지역에 대한 굴복 및 숭상 패거리인 더불어공산당 전위대 당국진당을 비난하고 있다. 나는 오히려 이런 입장과 달리 도태우에게 반성을 촉구하는 편이다. 그 패거리에 굴종하면서 무슨 정신을 헌법조문에 넣는 것도 찬성하다던 도태우는 이런 기회주의적 미진한 기계로 오늘의 정치 개판을 향해 기울거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로 참여했던 그가 그 내란주도 사냥개 패거리가 완전 점령한 국진당에 공천 신청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정치 참여 욕망을 앞세워 국헌문란 내란 세력에 굴복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과소평가한 것은 치명적이라 할 것이다. 자, 이걸 하고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결론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굴복까지 시켜 기껏 이용해 먹고 팽시킨 것을 여실히 보지 않았는가. 진실도 정면에서 부여잡지 못하고 따라서 소신도 어정쩡하게 가진 채 사방이 적인 상황에서 피혁식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적이 누군지도 모른 채 나서다 이용만 당하고 망가진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 결코 국진당만 탓할 일이 아니라 적에 대한 인식 부족과 미숙한 상황 판단 그리고 그에 맞설 자신의 결기 부족을 탓해야 마땅하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다. 단기적 실패를 맛보더라도 진실을 오롯이 부여잡고 투쟁하면 결국 장기적으로 큰 인물로 거듭날 것이라는 교훈을 새로운 희망적 방향으로 새길 일이다. 늦었지만 가장 빠른 지금이라도 큰 인물로 거듭날 수 있는 담대한 투쟁을 길에
나서길 바란다. 지금 뭐냐면은 도태우 변호사는 깨끗하게 모든 걸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이 담대하게 이 국민들한테 이 진실로 사과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나서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시대를 수호하는데 앞장서서 뛰어라. 대기종군하라. 결국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태우 변호사는 이제 초심으로 돌아와서 초심에서 바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으로서 탄핵 심판에 참여할 때 그 마음으로 대한문에 나와서 태극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초심을 앞으로도 잊지 말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체 수호하는데 앞장서라. 열심히 뛰어라.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은 도태우 끝났다. 넌 가라. 넌 비굴한 사람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들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도변을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품어가지고 같이 가서 도변이 거듭 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 그런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14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의대증원 2,000병, 전문가 집단인 의사협회와 대화와 타협, 합리적인 토론도 없이 윤석열의 200명도 아니고 2,000명 의대정원 2025년 일시 증원 확대에 따른 의도적인 의료 대란 초래에 대하여 브레이크가 없다. 지금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이것도 갑자기 그동안 28번을 갔다가 의사협회랑 보건복지부가 만났습니다. 근데 2월 6일 처음으로 의대 정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의대 정원을 증원하려고 한다면은 서로가 토론도 하고 우리가 서로가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그 대화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죠. 결국 이 2025년 2,000명 의대 정원을 밀어붙이는 것은요, 결국 대한민국의 정치가 실종됐던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에 야당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한통속 같은 편입니다. 그 서울대학교 김민 교수는 문재인 쪽 사람이고요. 더구나 이 박민수 차관도 이 사람도 의사라고 표현하고 의사를 갖다가 적폐 대상으로 생각하는 우리랑 결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것은 정치가 실종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가 실종되고 독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겉으로 여당과 야당, 정당명만 틀리는 같은 이념, 정체성이 같은 모두 한통속 같은 편이기 때문이다. 그 피해는 현재 고스란히 국민이 보고 있다. 현재 언제 어디서나 의사를 만나 진찰과 치료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의료 서비스 체계가 붕괴되어서는 안 된다. 한통속의 목적은 대한민국 발전이 아닌 대한민국 파괴다. 저들의 약속대련, 고도의 심리전, 선전선동, 쇠뇌, 최면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예,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봄은 왔지만 봄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이 이런 얘기가 있죠. 현재 대한민국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예측 불허의 그 전국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쪽에 오늘 촛불행동 집회에 조국이가 오늘 온답니다. 조국이 온대요. 근데 그 밑에서는요 아주 신나게 싸웁니다. 서로
뭐 촛불, 태극기, 모습을 싸웁니다. 그러나 맨 위는 이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가만히 있습니다. 그 위에서는요, 언론을 동원해서 이렇게 조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정말 가장 손쉽게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오시는 것이 가장 손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자유로운 몸이 아니십니다. 대통령께서는 현재 탄압을 받고 계시고 저들한테 감금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정신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지도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 나라를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먹을 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을 거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제대로 잠지 못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면서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돈을 벌어서 이 나라를 만드신 거 아닙니까? 이 나라를 지금 이제 386, 586 북한 추종, 중국 공산당 추종 세력들이 이 나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자라고 하고 국민연금에 많은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국가재정에 막 물사주시 막 그러고 말입니다. 이 나라가 개판입니다. 어느 하나 견제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론이 사법과 권력을 견제하고 공권력이 언론과 시민단체를 견제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한통속 같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중동 열사의 사막에 가가지고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열사의 사막에서 뜨거운 뼈끝에서 정말 죽어가면서 돈을 벌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서적병보다 간호사가 그 지하 500m 그 들어가서 열사의 탄광 속에서 땀을 흘리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가서 많은 우리의 국군자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자유를 지키다 돌아가시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나라를 저들에게 그냥 아가리에 바로 털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이 저들 세력에 북한 세력에 노예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뭉쳐야 됩니다. 자유대한민국 세력은 똘똘 뭉치고,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지키고 자유민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기 길었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고려, 우리 조영환 대표 모시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라오시죠. 네. 봄달이네요. 여러분, 3월 10일 날 우리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호원 열사들을 4분을 위해서 추도식을 했지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태극기 들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많이 모여서 바로 여기에서 시청 광장 다 차고 남대문까지 가고 광화문까지 차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특검의 날조 수사와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의 거짓 집중 광적인 선전선동과 국회를 차지한 민주파리 빨갱이들과 그리고 광장을 차지한 꼬리가 왜 이렇게 갑자기 약해지나? 광장을 광장을 차지한 소리가 엄청 나빠져 버렸네요. 광장을 차지한 촛불 폭도들에 의해서 지금은 폐쇄되어진 그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낸 촛불 폭동 사기 탄핵에 항거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어떤 검사가 어떤 언론이 어떤 촛불 폭동 세력이 어떤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직시하고 적시하니까 난리가 났더라고 그래. 특검이 날조 수사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타도했다는데 여러분 무슨 이의를 제기할 사람 있나요? 특검이 날조 수사해가지고 양성태 47개의 제목 날조돼가지고 1심 무죄, 이재용 19개 날조 기소돼서 무죄, 전부 윤석열 한동훈이가 날조 수사를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양성태 대법관, 이재용 삼성 회장 기업가 저기에 광화문 광장에 새청사를 만들어 놓고 남노당 민주파리 빨갱이들이 감옥에 가두를 한 사람들은 감옥에 다 가두었던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이었지요. 저 앞에서 스피커 앞에서 하려고 하더니 방향 돌리지 말고 이쪽으로 돌려주세요. 저 앞에서 자본주의가 문제다, 공산주의가 답이다, 중고등 학생들이 정교조 인솔화에 나와서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 타도하고 청와대를 불사지르고 민노총이 횃불을 들고 나왔던 거 여러분 살아 생전에 두 눈으로 텔레비전, TV조선, 채널A, JTBC, KBS, MBC, YTN, 연합뉴스 모든 언론들을 통해서 눈만 뜨면은 약 6개월 동안 박근혜는 마녀다, 박근혜는 반역자다, 탄핵돼야 된다고 2016년
12월 26일부터 정확하게 12일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 암살당하는 날부터 본격적으로 저 청계천에서 조선일보 나가자 싸우자 하는 새로시 선동 속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특검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이제 기억이 까마귀 고기 뭐가 기억이 사라졌습니까? 이재명, 문재인이가 박원순이가 자기들의 시정을 장악해가지고 박원순 참여연대에서 물자를 동원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서 물자를 병참 물자를 동원해가지고 촛불 폭동 일으킨 거 여러분 두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 중에 누구도 하나 감옥 간 사람이 있습니까? 박원순처럼 자살한 자 이외에는 다음 대통령이 되고 다음 대통령 해먹고 다 지금 대통령 하고 있고 다음 대통령 되려고 이재명, 한동훈이가 경쟁하고 있는 거 이거 전부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낼 때 날조 수사 아니면은 병참 물자를 촛불 폭동에 공감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낸 사기 탄핵 민주파리 주사파 바로 이놈들이 대한민국 정치권을 다 저항해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동원해가지고 유영아를 이용해서 며칠 전에 뉴탐사 유영아 박근혜 대통령 호가 호위하면서 공천받은 것이 바로 공천 딜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5년 징역 살게 만든 그 정치 좌익 검사 세력과 싸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과 온유이 게임하고 며칠 안 있으면 또 한동훈이 만난다고 저기에 있는 TV조선에 나와가지고 유영아가 말하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할 짓입니까? 사탄이 할 짓입니까? 여기 기독교인들 말하니까 이게 악마가 할 짓입니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우리 눈앞에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살아 계실 때 벌어진 사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박근혜 대통령이 저기 TV조선 채널A 중앙일보에서 어떻게 쫓겨나지 여러분들이 증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특검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이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윤석열이가 말한 것처럼 뇌물죄로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대구 경북에서 저항할 테니까 시간을 좀 끌면은 저항이 사라질 테니까 한동훈이가 징역 30년을 구형해가지고 요즘 윤석열 한동훈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저 공천 개입을 하면은 징역 3년을 때리고 전부 윤석열 한동훈이가 박근혜를 조질 때 그 수법으로 지금 윤석열 한동훈이가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와 윤석열 한동훈이가 공천 개입해가지고 사기탄핵 공천, 사탕 공천, 사천을 하면 괜찮고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거를 여론조사 한번 봤다고 징역 3년을 구형해서 2년 징역 살고 여러분 이게 공정입니까? 이게 윤석열이 한동훈이 말한 공정입니까? 좌익 구태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적화됐고 어느 정당도 진실과 법치와 애국과 5.16 정신을 섬기고 민주파리들의 빨갱이를 막을 수 있는 정당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정선거 막아가지고 누구 좋은 일 하라고 부정선거든 개정선거든 더불어노동당이 되든 인민의힘이 되든 다 5.18 세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도태우, 유영아가 사기탄핵 세력인
윤석열 한동훈한테 공천을 구걸하는 것을 매우 비인간적이고 폐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줬으면은 도태우 정도로 5.18에 대해서 비실비실하게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걸 몰아내면 됩니까? 이 대한민국이 5.18 전체주의 국가가 된 거잖아요. 5.18은 시시 비비를 가려야 될 부분이 태산과 같습니다. 태산과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무기고 털어 군인 경찰 총질한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돼야 된다고 여당 야당 촛불당 태극기당 언제부터 5.18이 헌법 정신이 되지 않으면은 도태우부터 쫓겨나는 그런 나라가 김호경 쌤 언제부터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거 5.18 전체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선거해가지고 200석 나와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200석 나오든 더불어노동당 200석 나오든 여러분 5.18 입맛방 끝이면은 국회의원 공천 주고 그것도 대구 경북에서 공천 받았는 거 뭐라는 거 여러분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공정입니까? 그래놓고 국민의힘에서 그래놓고 김경률이 삼민투 하문경이 김대중 사람 김영주 전부 빨갱이들은 옛날에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서 어떤 말을 해도 다 용서해주는 저 국민의힘이 국민의 적이에요. 인민의힘 아니에요. 인민의힘. 내가 이런 연설을 한다고 불편한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앉아있는 사람의 70%인데 70%.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삐지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내가 알기만 해도 수십 명이지. 뭐 때문에 태극기 들고 나왔습니까? 부정선거는 민경욱이, 부정선거는 황교안이, 부정선거는 도태우, 부정선거는 강용석 실컷 팔아쳐먹는 거 아니에요? 정신줄 날이 갈수록 깜빡깜빡하면은 치매입니다. 치매. 턱기를 들고 나온 이유는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을 윤석열 한동훈 날조 수사한 놈들 문재인 밑에서 촛불 폭도들을 위해서 날조 수사를 해주고 정권을 잡아 5.18 헌법을 만든 윤석열 한동훈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도미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 여러분 사람이 할 짓이고 이게 사탄이 할 짓이 아닙니까? 내가 왜 이재명이를 윤석열 한동훈보다 적게 비판하는가? 이재명이는 불달린 악마입니다. 촛불을 든 빵입니다 여러분. 위험하지가 않아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겪어도 살아남은 대한민국입니다. 끝까지 그 이재명 따위야. 얘가 이재명보다 윤석열 한동훈을 더 비판하는 이유는 뭔가? 태극기를 들고 낙조 수사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도미로 삼아가지고 보수 우익을 괴멸시키는 태극기를 든 빨갱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태극기를 든 빨갱이가 위험합니까? 촛불을 든 빨갱이가 위험합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봤지요? 이재명 공천은 신문 규사파를 임종석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용진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몰아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공천은 뭡니까? 더불어노동당에서
버린 빨갱이들 친문이라고 주사파라고 이거 버린 것들을 다 빨갱이 쓰레기 빨갱이들을 모아가지고 묻지마 공천 주는 게 윤석열 한동훈 빨갱이 공천 아니에요. 윤석열 한동훈이가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대한민국 보수의 세력을 괴멸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팔아서 대한민국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세력을 몰아내는 바로 베트콩 전술이고 위장 전술이고 터키를 들고 터키 세력을 괴멸시키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여러분.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윤석열 한동훈이는 지금도 보수의 세력을 거짓말장이 집단 불법 전학 집단 한국 집단 보수의 세력을 자유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핵심 세력으로 쪽팔리는 세력으로 만드는 게 바로 윤석열 한동훈입니다. 요즘 그놈들 행세한 거 봐봐요. 입맛 때문에 구라를 치는 거 아니에요. 멀쩡한 대한민국 위대한 의료계를 뭐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려잡듯이 그 대한민국의 헌신적인 의사들을 값싸게 치러준 의사들을 유능한 의사들을 윤석열이가 왜 때려잡으며 의사들을 2,000명 늘린다 해가지고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같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과학 전사들을 예산을 5조 원 깎아버리고 인재를 2,000명 빼버리면은 대한민국 산업이 무너져서 중국에게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이 망국놈들이 아니에요. 태극기 들고 윤석열 한동훈이 비판하지 말라고 이런 어느 놈이 지금 불만 있는 사람 내한테 얘기해봐. 그놈이 빨갱이들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보수우익 세력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을 숭배하는 세력이 그렇게 동태 눈가리처럼 한동훈 윤석열처럼 사기에 찌든 그런 눈과 지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공산주의가 전 세계로 퍼질 때 미국을 이끌어 세계 공산화를 막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위대한 판단력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보수우익 세력 아니에요? 욕을 얻으면서 내 무덤에 침을 뱉어가면서도 산업화를 지켜야 하니 민주주의가 된다고 독재자 소리 들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뚝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살인마라는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묘까지 지금 못 쓰면서도 광주 가면은 전두환 대통령의 비색을 밟고 빨갱이들 지나가게 만들면서도 그런 역사적 수모를 당하면서도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일당을 처단하는 것이 위대한 보수우익의 전두환 대통령이 아닙니까? 그런 뚝심은 저 어디 가고 보수우익이 양아치보다 못하게 윤석열 한동훈 사기 탄핵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고 보수우익을 괴멸시키는 그 세력에게 공천받으러 더 태우가 가고 부정선거하기 싫거라더니 오늘은 공천받으러 갔더라고. 예, 그래서 부정선거 때는 놈들이 탄핵무효 태극기를 괴멸시키는 놈들이 아닌가 지금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선거도 확실히 하라고 나는 노무현 당선될 때부터 나라사랑 실천 운동본부 이화수 대표랑 저 과천에 있는 유해천이 떨어졌을 때도 전자투개포기 똑바로 하라고 석종대씨 나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위대한 탄핵무효 태극기 집회를 어느 날 부정선거 파리들이 들어와가지고 저 정광훈이가 반문연대로 괴멸시키더니 이제는 부정선거 파리 들어와가지고 탄핵무효 집회를 괴멸시키는 거 나는 그거를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선거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거를 한다는 이름으로 우리가 해왔던 탄핵무효 세력을 괴멸시키는 건 나는 두 눈으로 똑바로 봤기 때문에 이 대한문 태극기 애국 세력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도태우 부정선거 많이 하라고 그래.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낮조수사로 감옥에 집어넣은 탄핵무효에 초점이 맞춰서 열심히 투쟁하면은 대한민국 보수의 국가 재건의 중심 세력으로 저절로 우뚝 서고 이제 그때가 얼마나 가까이 왔나 하면은 이번에 국민의힘 사기 탄핵 공천하는 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한동훈의 페이스북에 내 친구들이 빨갱이다 더불어노동당을 찍겠다 난리법석입니다. 지난 2, 3일 동안에 대구는 지금도 난리법석이에요. 도태우 때문에. 여러분 윤석열 한동훈이는 김대중 노무현을 섬기고 자기들 입으로 좌파라고 하고 김건희 입으로 그리고 5.18 헌법에 집어넣겠다고 윤석열이가 고위 장차관들과 국회의원들 다 데리고 광주 숭배하러 갔지요. 5.16 세력을 괴멸시키고 대한민국 보수 세력의 중심을 5.18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한동훈, 조선일보, 중앙일보, 촛불 단체들 저 빨갱이 국회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래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집어넣고 지금도 5.16 혁명가 박정희의 딸이 5.18의 기쁨조가 되도록 공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줄 절대로 놓지 말고 우리 100명만 정신줄을 놓지 않아도 위대한 대한민국은 100명이 1000명이 보게 되고 오늘 이 유튜브를 1000명이 보면은 10,000명이 터뜨리고 곧 10만 명이 보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은 윤석열, 한동훈, 날조 좌익 검사들과 선전선동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좌익 선동 세력과 빨갱이들이 90%가 되어버린 저 빨갱이 국회와 그리고 시민단체라는 이름의 빨갱이 좌익단체들을 국민들이 깜빡깜빡 등불 정도의 빛만 비춰서 다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사실은 지나간 주에 이겼습니다. 여러분 사기탄핵 윤석열 정권 사기탄핵 숭배하는 자들이 기가 다 죽고 야 대한문이 옳았구나 사기탄핵 원천무효하는 세력이 옳았구나 지금 페이스북에는 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태우 공천하는 거 보고 정신이 번쩍 들고 국민의힘 공천이 빨갱이 이재명 공천보다 더 불구죽적한 빨갱이 공천하는 거 보고 국민들이 이번 공천 보고 대한문이 옳았구나 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다 보세요. 이게 대한문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사기탄핵 날쪽 검사들과 조중동 사기탄핵 선전선동하는 전 남나라이 지배한 언론들과 우리가 싸워온 것처럼 욕먹으면서 싸우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싸운 것처럼 앞으로 싸운다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위대한 대한문 집회가 이제 마지막 공작을 이겨내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공작 많이 들어올 겁니다. 탄핵무효가 아니고 윤석열 한동훈을 비판하지 말라는 공작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공작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문재인 이재명 같은 촛불 빨갱이들입니다. 여러분 한쪽은 아직도 촛불을 들고 있고 한쪽은 태극기를 들고 위장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정신줄을 놨는지 안 놨는지 깜빡깜빡하지만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까지고 그런 것들 10명이나 굴복해서 박근혜 대통령 팔아가지고 국회에 들어온들 여러분
우리는 일당대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일당대군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익과 권력을 바치지만은 우리가 위대한 우리의 목숨을 걸고 싸우면은 대한민국 언제든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나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하기 때문이고, 우리는 정의롭기 때문이고, 우리는 준법적이고 애국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긴다는 자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처럼 이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겁도 먹지 말고 도태우처럼 무소속으로 나와야지. 공천 취소하면 나와가지고 야 5.18이 어때서 말을 해야 정치인이지. 엣지만 하면 달면은 정치인입니까? 300마리 엣지 달아봐도 뭐 호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치인, 여러분들이 국가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싸워서 대한민국을 싸우는 중심, 핵심 세력, 깃발 세력이 대한문 집회 세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고 보수 이익을 대멸시키지 않냐고 대한민국을 구국하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린 코리아 조영환 대표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런 말씀하셨죠. 예. 촛불을 든 태극기보다 촛불을 든 태극기보다 태극기를 든 촛불을 든 빨갱이보다 태극기를 든 빨갱이가 더 위험하다. 맞죠? 이것은 뭐냐면은 내부의 적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이죠. 왜냐면 촛불 든 빨갱이는 벌써 피가 식별되기 때문에 벌써 그거는 완전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태극기 든 빨갱이는 피가 식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이게 바로 노예근성,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조선 500년 그 노비근성의 그 DNA가 흐르는데 특히 사람을 따른다 이거예요. 사람을. 그 사람을 따르는데 그 사람의 직책이나 직위를 따르는 거예요. 가치를 따르지 않고,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가치를 따르지 않고 그 사람의 직책을 따르다 보니까 결국은 나라가 이렇게 망가진 것이단 말이야.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백두산TV의 구성재 대표님 모시고 우리 행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 대표님 나오시죠.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성재입니다. 네, 봄이 왔습니다. 그죠?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 육공화국이 드디어 이렇게 막을 내리는구나. 87년 헌법체제가 드디어 이렇게 막을 내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이 87년에 제정됐던 그 헌법체제의 종막을 알리는, 종언을 알리는 그런 사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헌법체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서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그 SK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의 그 불법 탄핵에 태블릿 PC, 가짜 태블릿 PC에 관여된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의 오너가 노태우의 딸인 노소영의 이혼 관련 소송에서 뭐 위자료를 어쩌니 저쩌니 하는 그 꼬라지를 보면서 이동통신 노태우 정권 출범하면서 큰 이득을 본 회사인데 불법 탄핵에도 아주 더러운 모습을 보이더니 이번에는 자기 가족의 저런 문제로 더러운 모습을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6공화국 87년 체제 출범의 상징이기도 했던 SK 저렇게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상징적인 사건인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립니다.
3월 10일 날 여러분들도 저기 헌법재판소에서 오셨을 겁니다. 그때 돌아가신 정말 애국투사들을 기리는 우리 행사를 국번과 여럿이 함께 했는데요. 헌법재판소도 87년 헌법체제의 주요 특징입니다. 그 행정, 사법, 국회와 함께 제4부로서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높이고 준법 정신을 강화하고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 헌법재판소가 거꾸로 말이죠. 멀쩡한 대통령을 또 하나의 공소장을 만들어서 불법 탄핵하는 좌빨들의 전위기구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87년 체제의 87년 헌법의 가장 특징적인 하나인 저 헌법재판소도 해체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해 드립니다. 국회 요즘 하는 거 보십시오. 국회 어떻습니까? 특히 국힘당 보세요. 국힘당은 겉으로는 5.18 문제, 겉으로는 부정선거의 문제로 공천 관련 파동을 일으키고 소란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아마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이 승패 구도를 결정짓는 그런 작전을 짜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저런 파동을 거치면은 틀림없이 집권당은 제가 보기에는 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10석 정도의 차이를 두고 야당과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작전이 지금 벌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보면서 이 자들이 지금은 전국을 주무르는 자들이 그 악마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주권기구를 만드는 그런 생각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구도가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거만 지금 골똘히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 보호를 위해서는 이번에는 집권 여당은 패배해야 된다 이런 명제를 도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아마 이 구도가 계속 흘러갈 것으로 생각되며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앞으로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의료 사태 보십시오. 의대 정원 사태 보세요. 의대 정원의 본질적인 문제는 뭡니까? 지역 간 의료 서비스들의 차, 그리고 각 진료 과목의 인력 수급의 문제 때문에 의대 정원을 조절해야 되겠다. 이런 기본적인 명제인 것입니다. 2,000명을 갑자기 늘린다고 해서 지역 간 의료 차이가 해결될 수 없으며 진료 과목의 의료 서비스 질이 한꺼번에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 파이프에 어떤 파이프에 수도관 파이프에 파괴가 돼서 새고 있는데 거기에 물을 10리터를 넣는데 새는데 100리터를 넣는다고 그 파이프가 새지 않겠습니까? 더 셉니다. 더 새. 문제는 파이프가 더 셀 뿐만 아니라 100리터라는 물을 넣는데 드는 비용, 그 비용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하는 엄청난 재정 적자가 눈앞에 닥칠 것이 확실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의대 정원이라는 도구마를 만들어서 이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자랑할 만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의료 시스템입니다. 그래도 선진국 탑5 안에 드는 의료진들, 그리고 빠른 의료 서비스, 그리고 질 높은 간호시설,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2,000명 의대 증원이 이루어진다면은 우리는 지금은 1,000원을 내지만 향후에는 10,000원을 내는 그런 엄청난 부담과 함께 의료 서비스의 질은 형편없이 떨어질 것이 확실시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생은 피폐해지고 사회는 흉흉해지고
정부에 대한 불만은 높아지고 사회주의로 가는 그런 길을 또 한 번 활짝 여는 그런 나쁜 짓을, 그런 악마적인 사회 정책을 피고 있다고 생각되고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소위 국민들이 우파라고 뽑아놓은 윤석열이라는 작자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의대 정원만 확대되면은 의료 서비스 질이 올라가고 국민들이 행복해지고 이럴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속마음은 의료 사회주의, 이 사회를 망가뜨리는 기본적인 질서를 붕괴시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주장했습니다. 네?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네? 증거를 조작해서, 증거를 허위 자백을 강요해서 멀쩡한 기업을 붕괴시키려 하고 멀쩡한 대통령을 끄집어내려고 했던 사람이, 그 검사가 생각이 올바르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는 뭐를 입력해도 공명정대한 정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기득권, 이득, 자기 편,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아직도 이 정권이 국민들을 생각하고 우파 국민들을 보호하고 우파 국민들을 대표하는 권력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커다란 착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여기서 좀 더 깊숙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정권을,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이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준 겁니다. 이 윤석열 정권이 지금 출범한 지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때 벌써 이전에, 이 정권이 출범한 지 1년 이전에 이 사람의 성격이 무엇이다, 우리는 간파한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까지 주면서 너 국회의원 선거에서 잘하면은 너 살 길을 주겠다 라는 1년 생명을 연장시켜 놨는데 택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꼴을 보십시오. 나라가 더 망가지면 망가졌지 갱생하거나 회색하거나 오건될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사회 지도층들은 이 정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공론 작업을 벌일 것입니다. 그때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정권은 벌써 끝났어야 되는 정권입니다. 이 정권은 하야했어야 되는 정권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정권의 기회가 주면 줄수록 이 정권의 생명이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우리나라는 사회주의와 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며 국민들의 이득은 더 파괴되며 사회주의의 기본 질서는 붕괴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모두의 말로 돌아가서 87년 제6공화국의 헌법 질서 체계는 이제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헌법도 새로 만들고 헌법재판소 폐지하고 20대 국회, 21대 국회 해산하면서 새로운 헌법 질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기 나와 계신 우리 태극기 아스팔트 애국투사님들께서 목소리를 크게 내서 자유민주를 지켜야 된다는 말을 더 크게 외쳐주시기를 강조드립니다. 그럴 때 이런 엄청난 시련이 다가설 때 우리는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합법적이고 정통성 있는 권력을 찾아야 됩니다. 그 권력을 통해서 이 새 세상을 짜나가야 됩니다. 그 권력은 바로 지난번 불법 탄핵당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예, 정말 짧은 시간에
훌륭한 말씀해 주신 우리 구성진 대표께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행진을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뒤로 돌아가가지고 일파만파랑 같이 하겠습니다. 자, 행진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